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1일 회의가 9월 7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습니다. 회의는 전당 전국 전민이 위대한 당중앙의 두리에 일치 단결하여 뜻깊은 올해를 혁명발전의 일대 분수령으로 빛내기 위한 투쟁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시기에 소집됐습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성, 중앙기관의 일꾼들, 노력 혁신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종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병철 동지가 수석단에 등단했습니다. 리일환 동지, 김재룡 동지, 전현철 동지, 박태성 동지, 리용길 동지, 정경택 동지, 박정근 동지, 김용철 동지, 박태덕 동지, 김형식 동지, 조춘용 동지, 한광상 동지, 리철만 동지, 김성남 동지, 리선권 동지, 양승호 동지, 조철규 동지, 최선희 동지, 리창대 동지, 박수일 동지, 우상철 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 서기장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의안을 결정했습니다. 일일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농촌발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와 둘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녹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토의됐습니다.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강윤석 대의원이 했습니다. 보고자는 사회주의 농촌발전법과 원림녹화법이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고 조국 강산을 아름답고 문용한 사회주의 선경으로 훌륭히 꾸리려는 조선노동당의 농촌혁명 강령과 원림녹화 정책을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해당 법 초안들을 장별로 해설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 헌법 제95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농촌발전법 초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녹화법 초안을 심의에 제기했습니다.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에 대한 토론을 조철규 대의원, 박훈 대의원,
최승용 대의원, 원경모 대의원, 고주광 대의원, 김종범 대의원, 임경재 대의원, 최시태 대의원, 김종남 대의원이 했습니다. 토론자들은 해당 법초안들이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 단계에 올려세우고 전국의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변모시키며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 환경과 문화휴식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적극 지지 찬동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농촌발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록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의 투쟁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역사적 진군에서 인민의 대표로서의 영예로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높은 정치적 열의에 넘쳐 의정토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계속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모잠비크 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각하, 모잠비크 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4돌 시대는 2022년 9월 9일을 귀국인민과 함께 경축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경사스러운 기회에 모잠비크 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모잠비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아갈 것이며 나는 우리 두 나라와 인민들의 호상 이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하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가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언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모잠비크 공화국 대통령 필리페 자신토 뉴시 2022년 8월 22일 마푸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알제리 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4돌세 즈음하여 알제리 인민과 정부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각하께서 건강하실 것과 아울러 진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훌륭한 기회에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적인 친선과 연대의 관계가 높은 경지에 이른 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利益에 맞게 강화하기 위하여 각하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의지를 확언합니다. 각하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알제리 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아브델 마지드 티븐 2022년 8월 24일 알좌자이르.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4돌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우리 조국의 국가,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에 마음과 마음을 따라 세우며 절세 위인들의 애국의 뜻 받도록 조국의 부강 번영에 이바지할 결의들을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국가는 저국에 드리는 성가이고 전체 인민의 애국의 노래이며 좋은 민족의 제부입니다. 흔히 국가는 나라의 창군과 함께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는 나라가 창건되기 한 해 앞서 나왔습니다. 1946년 9월 27일 작가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민들은 해방된 저국 땅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목청껏 노래하고 싶어 하면서 애국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곳은 우리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새 생활을 창조하기 시작한 우리 인민들이 응당한 여구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격동을 금치 못하는 일꾼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루빨리 애국가를 창작하여야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947년 6월 애국가가 나왔을 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몸소 심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노래를 죄 깊게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이 시행부터 아랫부분은 반복해서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나라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한 번만 부르겠는가 하시면서 더 반복해서 부르면 선율상 보아도 효과적이고 음악상 저하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노래가 장중해지면서 부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애국가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지도하시며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순간도시 어린 애국가를 심장으로 부르며 우리 인민은 세조국 건설에 힘차게 떨쳐 나섰고, 보병청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영조선의 기계를 떨치고 조국 땅 위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낙원을 일떠세웠습니다. 절세 위인들의 숭고한 애국의 녹과 염원이 깃든 애국가는 정녕 우리 인민의 높은 존엄이었고 긍지였으며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말 이 뜻깊은 구절구절을 대할 때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가 울려 퍼지고 우리의 국기가 창공 높이 오를 때마다 우리의 국기 앞에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며 나직이 국가를 따라 부르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그처럼 뜨거운 눈빛을 우러를 때마다 우리는 정말이지 이 가슴 속 깊이 간직된 애국 헌신의 세계가 뜨거워야 우리의 국기, 우리의 국가를 그처럼 숭엄하고 존엄 있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4년 전 제27차 세계기억력 선수권대회에 참가해서 우승의 영예를 쟁취하고 우리의 라몽새 국기를 세계 하늘가에 휘날릴 때 마음속에서 정말 애국가의 선율이 저도 모르게 울려나온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체조선의 청년으로서 우리의 국기를 세계 만방에 휘날렸다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으로 해서 정말 가슴이 막 뿌듯했습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저국의 하늘가에 장중이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심장으로 부르며 우리 인민은 솟는 힘 노도도 내미로 이 땅 위의 모든 꿈 꼽혀나는 사회주의 강국을 기어이 일도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扬시키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4돌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경축 모임이 7일 사리원시 미곡리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황해북도당 위원회 비서 리이력 동지와 관계부문, 농군맹 일꾼들, 농업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농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철 동지의 보고에 이어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역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민족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융성본행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신 영광찬란한 역사라는 데 대해서 강조한 다음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가전과 번영의 새 시대,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가 펼쳐지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조선으로 끝없이 빛내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을 앞당겨 실현해 나갈 교리들을 피력해 했습니다. 공화국 창건 78을 맞으며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 7일 웅변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된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우리 조국을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건설하시고 그 필승 불패성을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 생애와 업적을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웅변 모임은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높이 받들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청진군길에서 애국 청년의 슬기와 열정을 다 바쳐갈 청년들의 굳센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주체시대와 대학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참가했습니다. 웅변에 출연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대같은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우리 집이 있기에 우리 운명도 있고 우리 미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웅변 모임을 통해서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높이 모신 김일성 정합당 학생답게 조국에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인재가 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4돌 경축 여명중앙예술선전대 공연 인민의 내 나라 영원히 받들리가 7일 여성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여명 일꾼들, 평양시의 여명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출연자들은 이 땅 위에 진정한 인민의 나라,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를 일떠 세우시고 후손만대 번영을 위한 옥년 기틀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 높이 구가했습니다. 희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공화국의 70여 년의 자랑찬 행로를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게 하는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뿌듯이 느꼈습니다. 공연은 일편단심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오그세게 떠밀고 나갈 온 나라 여성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크나큰 자긍심, 내 조국을 세계 만방에 빛내어 나갈 의지를 가다듬게 하는 국가 상징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감정은 우리 생활의 갈피마다에서 더욱 뜨겁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인민들 속에서 널리 애독되고 있는 더서들이 있습니다. 조선의 국가 상징, 조선의 국수 소나무를 비롯해서 국가 상징물을 깊이 있게 해설한 이 책들은 많은 손님들이 즐겨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더서들의 주집필자는 사회과학원 민소학연구소 소장, 후보원사 교수박사 공명성 선생님입니다. 국가 상징물에 대한 서계 선전을 널리 진행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지금 우리 연구사들 속에서 진행하고 있고, 또 이러한 성과물들을 이제 도서로 발간해서 인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상징은 사랑하고 빛내기 위한 이러한 마음들이 이제 우리 인민들 속에서 상당히 이제 거둬되고 있는데,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더 헌신하려는 이러한 그 발현이라고, 좋은 발현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인민의 옷차림 문화에서 이채로운 것은 국가 상징을 형상한 옷차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손교 편지 공장에서는 국기를 다양하게 형상한 여러 가지 옷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국기를 형상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티셔츠도 있고 운동복도 있고 또 계절별에 따라서 손님들의 수요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기를 형상한 도안은 수십 가지나 됩니다.
흰색 바탕이 깨끗하고 또 국기 흉상이 제일 두드러지게 안겨오는 것으로 해서 손님들 속에서 수요가 높습니다. 사람들이 국기가 새겨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볼 때면 생산자로서의 긍지가 한껏 차넘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애국의 마음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이런 자각을 높여주는 게 바로 우리 임무다 하는 이런 감정이 듭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미술 전람회들에는 우리 민족의 녹과 기상이 오려 있는 국가 상징물들을 품위 있게 형상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고 있습니다. 창작가들 속에는 섬세하고 우아한 서선화 기법으로 국수 소나무를 훌륭히 창작해온 이름 있는 화가며 목난꽃 수예를 잘 넣는 재능 있는 수예가들을 비롯해서 국가 상징물들과 인연을 맺고 사는 창작가들이 많습니다. 여기 창작사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게 소나무 그리는 화가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 크게 감흥을 받고 나도 이제부터 소나무를 좀 창작하고픈 그 충동으로부터 그때부터 소나무를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소나무를 사랑하고 그다음 굳세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이 정말 그대로 저를 소나무 작품 창작가로 떠밀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국가 상징들을 전엄 있게 대하고 소중히 여기며 저국의 부강본영을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과 생활 속에서 국가 상징들은 애국심의 상징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 거리와 마을을 산간도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강계시의 외령지구를 번복이 단위로 정하고 공사 대상별 특성에 맞게 용량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시공 조직과 지도를 따라 세워서 짧은 기간에 변모를 일신시켰습니다. 여기 지형 조건에 맞게 자연 기복을 그대로 살리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멘트와 모래, 타일 비롯한 자재 보장을 선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십 동의 아파트 타일 부티기, 공사망들에 대한 건설 및 타일 부티기, 주변 환경 정리를 비롯한 방비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냈습니다. 도에서는 자체의 마감 건재 기지들에서 생산한 건재품들을 가지고 거리의 자연 기복을 그대로 살리면서 옹벽 공사도 진행하고 돌계단도 특색 있게 장식했습니다. 또한 곳곳에 화대들도 배치하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도 구색에 맞게 심는 것과 함께 잔디밭도 시원하게 조성해서 거리의 풍치를 한껏 돋구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7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6억 1177만여 명, 사망자 수는 650만 8,7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륙별 피해 상황을 보면 아시아에서는 감염자 수가 1억 8,521만여 명, 유럽은 2억 2,253만여 명,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는 각각 1억 1,475만여 명과 6,377만여 명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됐습니다. 감염자가 가장 많은 대륙은 유럽입니다. 현재 유럽의 감염자 수는 전 세계 감염자 수의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륙별로 사망자 수를 종합해 보면 아시아에서는 147만여 명, 유럽에서는 190만여 명, 북아메리카에서는 152만여 명, 남아메리카에서는 132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악성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데 의하면 7일 현재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 인디아, 프랑스, 브라질, 도이칠란드라고 합니다. 이 나라들의 감염자 수는 세계적인 감염자 수의 약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7일 현재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 브라질, 인디아,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입니다. 이 나라들의 사망자 수는 도합 300만여 명으로서
세계적인 사망자 수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 전문가들 속에서는 앞으로 날씨가 차지면서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악성 비루스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돌림 감기 계절에 1 내지 2.5배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인디아 남부의 방갈로르시에서 5일과 6일 폭우가 내려 큰 물피해가 났습니다. 5일 하루 동안의 강우량은 131.6mm로서 지난 8년 내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큰 물로 많은 살림집들이 물에 잠기고 교통이 마비됐으며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마자르의 남부 지역에 있는 어느 한 도로 교차점에서 묘객 열차와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돌 사고로 자동차에 타고 있던 7명 전원이 목숨을 잃고 기관사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고로 현재 이 지역에서 철도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소우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소우들의 주요 서식지로 되고 있는 남아프리카와 케니아, 인디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소우를 보호하기 위해 밀렵 행위를 줄이기 위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기술 수단을 이용한 감시와 보호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결과 최근 년간 소우를 노린 밀렵 행위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은 일련의 보호 조치들로 해서 소우 마리수가 어느 정도 보존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소우의 생존 활동은 인간의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는데 새벽과 오전 사이에는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자강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특히 력포, 양도, 린산, 부전, 남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보임거리가 100m 이하인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지난 기간 평양 지방에서 계절별로 평균 안개가 낀 일수를 보면은 봄과 여름에 비해서 가을과 겨울에 더 많았는데 그곳은 가을과 겨울에 지표면 부근의 기온이 낮아져서 대기 상대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상 조건이 형성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서 평년보다는 1도 높았고 어제와는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 사이에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자강도, 함경남도,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새벽과 아침 사이에 보행자들은 건너길 질서를 잘 지키고 기관사와 운전사들은 차속도를 제한하며 앞길 감시를 잘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개가 꼈을 때에는 여느 때보다 공기 중에 유해 물질이 더 많기 때문에 야외 운동을 삼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5도 정도로 예견되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대관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아침에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낀 후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존반 해상에서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